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방탄소년단이라는 한 그룹, 이걸 넘어서 거의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그들의 세계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기록들입니다. 네. 일곱 멤버의 생각, 또 예술성, 그리고 팬덤과의 관계까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가져오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딱 보이는 핵심 단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진심하고 실력. 아, 진심과 실력. 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데뷔 때부터 쭉 이어온 그 솔직한 메시지, 그리고 음악적인 역량, 이게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그 근거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랄까, 7개의 별이 모여서 하나의 큰 우주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걸 같이 따라가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일곱 멤버들 각자는 어떤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그 다른 점들이 어떻게 만나서 그렇게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팬들하고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만들었는지 자료 속 이야기들을 한번 보죠. 먼저 RM 사례부터 볼까요? 자료에서는 그를 그냥 리더, 이게 아니라 정체성을 탐구하는 철학자, 이렇게 보더라고요. 철학자요. 네, 랩 몬스터에서 RM으로 이름을 바꾼 것, 그 자체도 어떤 외부 시선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의 소리, 그러니까 그 진심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아하. 이런 깃든 생각이 그의 음악적 실력과 어떻게 딱 결합되는지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로워요. 특히 그 예술이나 문학에서 영감을 얻어서 가사를 쓴다는 부분, 이걸 언어적 추상회화 같다. 이렇게 비유한 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딱 떨어지는 설명보다는 약간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죠. 네, 그렇죠. 듣는 사람이랑 같이 뭔가 만들어가는 느낌. 솔로 앨범 인디고의 들꽃놀이도 그렇고요. 자료에서는 그게 화려함, 그러니까 불꽃 같은 것 대신에 조용히 피어나는 본질, 들꽃 같은 걸 추구하는 그의 그 예술가적 진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의 경우는 또 접근법이 상당히 다르죠. 네, 맞아요. 자료 분석을 보면 그의 생각 없이 살기, 철학. 이게 그냥 뭐 긍정적이네? 이런 게 아니라요. 네, 너무 자기를 막 비판하고 그러지 않고 현재에 딱 집중하면서 자존감을 지키려는 꽤 능동적인 자세에 가깝다고 봐요. 이것도 그만의 진심을 지키는 방법인 셈이죠. 그 비관섭적 리더십이라는 표현도 되게 재밌었어요. 마태형인데 막 권위 내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유머랑 편안함으로 팀의 중심을 딱 잡아준다? 그렇죠. 그게 RM의 약간 지적인 리더십하고 맞물려서 팀 안정성을 중요한 기둥? 뭐랄까, 이중 기둥을 형성했다. 이렇게 자료들은 분석하더라고요. 아, 이중기둥 구조? 네, 그래서 그의 솔로곡들 있잖아요. 에피파니, 나 디에스트로나웃 같은 거. 거기서 보이는 그 명료하고 따뜻한 메시지 전달 방식도 이런 그의 성향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개성, 다른 역할들이 어떻게 하나의 팀으로 딱 뭉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신기하죠. 자료들은 RM과 진의 그 리더십 조화 외에도 팬들이 부르는 이름들 있잖아요. 케미 유닛들. 아, 네네. 구호지나 뭐 SOP 같은. 맞아요. 그런 게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멤버들 사이의 어떤 정서적 지지, 또 기능적인 역할을 실제로 하면서 그룹의 결속력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분석해요. 심지어 갈등조차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그런 성숙함도 보이고요. 와, 그 멤버들 간의 관계만큼이나 또 중요한 축이 있잖아요. 바로 팬덤, 아미. 아, 그렇죠. 아미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자료들은 아미를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자로 본다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파트너십인데요. 네, 참여 문화의 진짜 핵심 주체라는 분석이죠. 특히 그 공생적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눈에 띄는데요. 공생적 브랜딩이요? 네, 그러니까 아미의 좋은 활동들, 뭐 자선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영향력이 다시 방탄소년단이나 메시지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말 그대로 같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팬들의 활동 자체가 그룹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거네요. 대단하다. 네, 그리고 멤버들 솔로 활동기였던 챕터 2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죠. 아, 맞아요. 그 시기. 이게 그룹 활동 중단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예술적인 정체성을 더 깊게 파고드는 개별화의 시간이었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 시기를 통해서 각 멤버가 얻은 어떤 개인적인 성찰, 또 음악적인 성장, 이게 결국 다시 모였을 때 그룹 전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 자양분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RM의 그 정체성 탐구나 다른 멤버들의 솔로 작업들, 음악적 실험들, 이게 다 그룹의 진심과 실력을 한층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리봬요. 방탄소년단의 특별함은 결국 그 7멤버 각자가 꾸준히 자기를 탐구하고 성장하는 것,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시너지를 만드는 지혜,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교감,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심과 실력이라는 그 두 개의 기둥 위에 정말 단단하게 세워진 그들만의 세계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K-팝 스타의 성공 스토리?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공동체의 의미 같은 것들요. 네, 보편적인 주제들이죠. 자료 속 그 Love Yourself 메시지처럼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의 표현대로라면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는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가 많이 남아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각자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하고 돌아올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다음 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안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BTS 7개의 심장으로 이루어진 우주, 이 분석 자료를 함께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방탄소년단의 철학이나 예술성, 또 그 서사까지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분석이 단순히 그냥 그룹 소개 이런 걸 넘어서서 방탄소년단을 이해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 독자분들, 팬분들, 그리고 아미 여러분께 어떤 좀 특별한 가치를 줄 수 있을까? 또 뭐가 이 분석을 좀 다르게 만드는 걸까? 이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흥미로운 지점들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분석이 딱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뭐냐면요. 방탄소년단을 그냥 하나의 현상,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7멤버가 가진 그 뚜렷한 예술적 철학 있잖아요. 그리고 또 팬덤, 아미. 이 아미와 함께 서사를 만들어가는 그 복잡한 관계, 그 시너지, 여기에 주목을 하거든요. 단순히 무엇을 넘어서 어떻게, 그리고 왜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강한 울림을 주는지 이걸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성공 신화가 아니라 멤버들의 성장 과정, 또 팬덤의 참여, 이게 다 합쳐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결과물을 설명하는 틀로 진심 더하기 실력이라는 공식을 딱 제시한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마케팅 잘해서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쵸? 네, 그렇죠. 진짜 솔직하게 자기들 성장 과정을 다 기록하고 또 실력은 실력대로 탄탄하게 쌓아 올리고 여기서 성공이 비롯됐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특히 그 초기에 SNS 활용했던 것도 뭐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진짜 진심을 직접 전하려고 했던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아미와의 깊은 유대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분석이 참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의 또 다른 차별점, 이게 뭐냐면 7멤버를 각각 독립된 성좌, 그러니까 컨스텔레이션이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멤버 개개인의 철학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한다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RM 같은 경우 랩몬스터에서 RM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정체성을 계속 탐구하고 확장해 나가는 약간 철학자 군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솔로 앨범 인디고나 들꽃놀이 같은 걸 보면 막 화려함보다는 조용하지만 끈질긴 생명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예술관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그 깊이를 더해주죠. 아, 다른 멤버들 분석도 진짜 흥미로웠어요. 진 같은 경우는 그 생각 없이 살기라는 독특한 철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현재에 충실하고 또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면서 팀 전체의 어떤 정서적 안정감, 이걸 주는 핵심 요소라고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멤버 개개인의 내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 책의 정말 큰 매력이자 가치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슈가는 또 아거스트 D라는 다른 자아를 통해서 개인적인 고뇌나 사회 비판 같은 걸 굉장히 날 것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고, 제이홉은 그 뿌리인 춤을 통해서 희망의 의미를 새롭게 막 정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민의 그 완벽주의는 팬들을 향한 깊은 헌신으로 연결되고, 뷔는 또 자기만의 취향이랑 미학으로 세계를 큐레이션하는 아티스트로 그려지죠. 네, 그렇죠. 정국은 황금막내 이미지를 넘어서서 불완전함을 오히려 끌어안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분석되고요. 맞아요. 이렇게 각 멤버의 서사를 되게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거, 이게 팬들에게는 진짜 큰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싶어요. 네. 그리고
멤버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시너지에 대한 분석도 되게 독특했어요. 뭐랄까, 완벽하고 이상적인 관계, 이런 게 아니라 RM의 비전 제시 능력하고 진의 정서적 균형 감각, 이런 현실적인 리더십 구조를 분석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리고 팬들이 부르는 케미 유닛 있잖아요. 뭐 래퍼 라인, 구어즈 이런 거. 그 멤버들 간의 역학관계, 이런 걸 분석하면서 때로는 갈등조차도 성장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되게 신선했어요. 맞아요. 그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인 관계 모델이다. 이런 분석도 흥미롭고요. 네. 그리고 이 분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존재, 바로 아미죠. 팬덤을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소비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을 함께 만들고 확장해 나가는 공동 창작자로 딱 규정하는 거. 이게 이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위버스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나 아니면 뭐 자선 활동 같은 거, 아미들이 보여주는 능동적인 참여 있잖아요. 이게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고 결국 브랜드 가치를 함께 키워나가는 공생적 브랜딩을 이뤄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이야, 이거는 팬분들한테는 자신들의 활동이 단순 응원을 넘어서서 진짜 아티스트와 함께 뭔가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가 되니까 굉장히 큰 울림을 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분석 자체가 아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작업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 분석 자료는요,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정말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단순한 팬심을 넘어서는 거죠. 예술, 정체성, 관계, 팬덤 문화.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요. 그래서 독자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로 살아가는 용기를 주고 또 삶의 여정에서 어떤 거울이자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 이게 이 분석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고 또 차별화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분석은 방탄소년단이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세계를 멤버 개개인의 깊이, 또 그룹의 역동성, 그리고 팬덤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이런 여러 겹의 렌즈를 통해서 되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군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이나 성장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독자, 팬, 아미 모두에게 정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분석은 방탄소년단의 이야기가 여전히 쓰이고 있는 중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줍니다. 어쩌면 이 자료를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생각거리라고 한다면 방탄소년단의 우주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써내려 갈 것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